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삼성전자를 노린 거대한 음모가 발각되었는데요. 그 음모를 발견한 사람은 다름 아닌 19살 인도 소녀였습니다. 한국과 중국 사이 치열한 기술 전쟁의 한복판에서 벌어진 놀라운 사건에 국제산업 스파이를 적발했습니다. 새벽 2시 어둠 속에서 목격한 믿을 수 없는 진실. 모든 걸 바꾼 단 2분간의 영상. 과연 그날 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부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충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메이라 프라사드입니다. 지금은 삼성전자 인도 공장에서 품질 관리 전문가로 일하고 있어요. 하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가난한 섬유 공장 직원이었어요. 아버지를 잃고 19살에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한국 회사인 삼성과 만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만남이 어떻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처음에는 저도 한국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만 듣고 미리 판단하고 있었죠.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전혀 달랐어요. 때로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배웠어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용기와 선택에 관한 이야기예요. 편견을 극복하고 진실을 위해 일어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런 선택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의 삶까지 바꿀 수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요. 지금부터 제가 경험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볼게요. 재봉틀 바늘이 작은 망치처럼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제 손가락은 파란색 천을 재봉틀 사이로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실이 천 위에 고든 선을 그리고 있었죠. 또 하나의 셔츠가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었어요. 등이 아팠어요. 목도 아팠고요. 하루 종일 천을 잡고 있어서 손가락까지 아프고 있었습니다. 공장 안은 덥고 시끄러웠어요. 저와 같은 재봉틀 앞에 다른 여자분들이 10명이나 앉아 있었거든요. 모든 바늘 소리가 합쳐지니까 마치 철지붕 위로 비가 내리는 소리 같았어요.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봤어요. 퇴근 시간까지 딱 10분 남아 있었습니다. 10분만 더 있으면 두 번째 일터인 길거리 음식점에 가서 설거지를 시작할 수 있었죠. 밤 12시까지 설거지를 한 후에 집에 돌아오면 라지와 프리아는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공장에서 한 달에 5천 루피를 벌고 있었어요. 우리 돈으로 대략 9만 원 정도 되죠. 음식점에서는 1천 루피 정도 더 벌고 있었고요. 총 6천 루피였어요. 많은 것 같지만 전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작은 방 월세가 2천 루피였어요. 식비가 3천 루피 들었고요. 라지 학교 교과서 값이랑 프리아가 아플 때 병원비도 필요했어요. 어떤 달에는 밥이랑 렌틸콩만 먹고 있었어요. 어떤 달에는 아예 끼니를 거르고 있었죠. 예전에는 대학에 가는 꿈을 꾸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꿈이라는 건 돈이 많이 드는 거더라고요. 꿈으로는 밥상에 밥을 올릴 수 없었어요. 공장에서 일하는 다른 아주머니들이 점심시간에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자기 인생에 대해 불평하고 있었죠. 남편 얘기도 하고 있었고요. 인도에서 돈을 벌어가는 외국 회사들 이야기도 하고 있었어요. 제 옆에 앉아있는 샤르마 아주머니가 늘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죠. 한국 회사들이 제일 나쁘다고 하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우리보다 잘났다고 생각한다고 하고 있었죠. 우리 돈을 한국으로 가져가기만 하고 있다고 했어요. 인도 사람들은 신경도 안 쓰고 있다고 하고 있었어요. 아주머니가 말할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반박하는 것보다는 동조하는 게 편했거든요. 게다가 제가 한국 사람에 대해 뭘 안다고 그래요? 한국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었어요. 이 공장 마을에 오기 전까지는 우리 동네를 벗어나 본 적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가끔 밤늦게 잠이 안 올 때면 궁금해지고 있었어요. 샤르마 아주머니 말이 정말 맞는 건지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다 나쁜 걸까요? 정말 자기들이 우리보다 잘났다고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잘 모르겠어요. 돈 걱정에 너무 지쳐서 그런 걸 깊이 생각해 볼 여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은 달랐어요. 오늘 아침에 뭔가 바뀌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공장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해가 막 뜨고 있었죠. 시장 근처에 사람들이 알림을 붙이는 큰 게시판이 있었어요. 구인 광고도 붙어 있었고요. 월세방 광고도 있었어요. 분실물 찾는 공고도 있었고요. 평소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어요. 이미 일을 2개나 하고 있는데 다른 걸 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노란색 종이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다른 공고들과는 달라 보이고 있었어요. 종이가 깨끗하고 새 것 같았어요.
글씨도 손으로 쓴 게 아니라 인쇄된 것 같았어요. 다른 종이들과는 다르게 말이에요. 걸음을 멈췄어요. 가까이 가서 읽어보고 있었어요. 삼성전자 인도 공장. 직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좋은 월급, 무료 식사, 무료 숙소, 교육 제공. 가슴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삼성이요. 이 이름을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휴대폰이랑 텔레비전을 만드는 회사였죠. 큰 회사였어요. 외국 회사, 한국 회사였어요. 그 종이에 한 달에 1만 5천 루피를 준다고 적혀 있었어요. 1만 5천 루피요. 지금 제가 버는 돈의 3배였어요. 3배나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고 있었어요. 제대로 이해한 게 맞는지 확인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1만 5천 루피였어요. 게다가 무료 식사, 무료 숙소까지. 새로운 기술도 가르쳐준다고 하고 있었어요. 그 정도 돈이면 라지가 필요한 교과서를 다 살 수 있을 거예요. 프리아가 아플 때 의사한테 데려갈 수도 있고요. 일주일에 한 번은 고기를 먹을 수도 있어요. 아니, 일주일에 2번도 가능할 것 같았어요. 그 노란 종이를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출근하면서 제 옆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자동차들이 경적을 울리고 있었고요. 아침이 점점 더 바빠지고 시끄러워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거기 서서 그 종이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일까요? 한국 회사가 정말 그렇게 많은 돈을 줄 수 있을까요? 정말 무료 식사와 숙소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머릿속에서 샤르마 아주머니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어요. 한국 회사들은 나빠. 자기들이 우리보다 잘났다고 생각해. 널 이용만 하고 버릴 거야. 하지만 그때 어젯밤 기침하고 있던 프리아가 생각났어요. 우리 부엌에 있는 빈 쌀통도 생각났고요. 새 공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라즈한테 안 된다고 말해야 했던 것도 생각났어요. 아마도 샤르마 아주머니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다 나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삼성이라는 회사는 다를 수도 있어요. 휴대폰을 꺼내서 그 노란 종이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기대되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어요. 공장까지 남은 길을 걸어가면서 계속 그 종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1만 5천 루피. 무료 식사. 무료 숙소. 너무 좋은 조건 같아서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만약 정말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이게 우리 가족에게 더 나은 삶을 줄 수 있는 기회라면 어떨까요? 재봉틀 바늘이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하지만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피곤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내일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쩌면, 정말 어쩌면 모든 게 바뀌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사흘 동안 그 노란 종이 사진을 휴대폰에 계속 보관하고 있었어요. 일하다가 쉬는 시간마다 그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한 달에 1만 5천 루피. 그 숫자들이 휴대폰 화면에서 빛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종이에 적힌 전화번호로 아직 전화를 걸지는 않고 있었어요. 아직 말이에요. 전화를 걸려고 휴대폰을 들 때마다 차르마 아주머니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우리보다 잘났다고 생각해. 널 속일 거야.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할 거야. 수요일 밤에 프리아가 또 아팠어요. 열이 나고 기침을 멈추지 못하고 있었어요. 집에 있던 약을 먹였는데 오래된 약이라 거의 떨어져 가고 있었어요. 의사한테 데려가야 했어요. 새 약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다음 월급 받을 때까지 200루피밖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병원비가 300루피 들었어요. 새 약값도 200루피 더 필요했어요. 프리아 침대 옆에 앉아서 자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얼굴이 열 때문에 빨갛게 달아오르고 있었어요. 숨소리가 거칠고 힘들어 보였어요. 가슴속에 돌덩이가 들어있는 것처럼 무거웠어요. 그날 밤 결심을 했어요. 아침에 삼성에 전화를 걸기로 말이에요. 목요일 아침이 너무 천천히 오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일터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뱃속에 나비가 날아다니는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에 공장 밖으로 나가서 나무 아래 조용한 곳을 찾았어요. 노란 종이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여자분이 전화를 받았어요. 힌디어로 말하고 있었는데 어디서 온 사람인지 알 수 없는 억양이었어요. 정중하고 친절했어요. 제 경력과 교육에 대해 물어보고 있었어요. 토요일 아침에 면접을 보러 오라고 했어요. 삼성 공장은 노이다에 있었어요. 버스로 2시간 걸리는 곳이었어요. 노이다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 마을에서 그렇게 먼 곳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토요일 아침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났어요. 제일 좋은 옷을 입었어요. 어머니가 입으시던 파란색 살화르 카미즈였어요.
머리를 조심스럽게 따아서 올려 묶었어요. 전문적이고 진지해 보이고 싶었거든요. 노이다까지 가는 버스는 길고 덜컹거렸어요. 창가에 앉아서 시골 풍경이 건물과 도로로 바뀌는 걸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본 것보다 더 많은 자동차들이 있었어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도 있었고요. 모든 것이 우리 마을보다 크고 빠르고 시끄러웠어요. 드디어 삼성 공장에 도착했을 때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건물이 엄청나게 컸어요. 제가 일하고 있는 섬유 공장보다 훨씬 컸어요. 벽이 하얗고 깨끗했어요. 큰 유리창들이 아침 햇살을 반사시키고 있었어요. 앞쪽에는 꽃과 푸른 잔디가 있는 정원도 있었어요. 모든 것이 새 것처럼 보이고 잘 정리되어 있었어요. 정문 앞에서 몇 분 동안 그냥 서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샤르마 아주머니가 말했던 차갑고 불친절한 곳 같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아름다운 것을 만들기 위해 신경 쓰는 곳 같았어요. 정문에 있던 경비 아저씨가 저한테 웃으며 정문 쪽을 가리켜주고 있었어요. 힌디어로 말하면서 정말 도움이 되었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바닥이 깨끗하고 반짝이고 있었어요. 공기가 시원하고 상쾌했어요. 벽에는 여러 가지 일을 하며 웃고 있는 직원들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사진 속 직원들 중에는 인도 사람도 있었어요. 한국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모두 행복하고 자랑스러워 보였어요. 젊은 여자분이 저를 편안한 의자와 잡지가 있는 대기실로 안내해주고 있었어요. 물을 주면서 다른 필요한 게 있는지 물어보고 있었어요. 면접에서 이렇게 친절하게 대접받아 본 적이 없었어요. 기다리는 동안 복도를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깨끗한 유니폼을 입은 남자들과 여자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클립보드를 들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한국인 관리자들이 인도인 직원들 옆에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모두 바빠 보였지만 스트레스 받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한국인 남자 한 분이 누군가 폴더에서 떨어뜨린 서류들을 주워주고 있었어요. 웃으면서 작은 인사와 함께 돌려주고 있었어요. 다른 한국인 여자분은 인도인 여자분과 벽에 붙은 차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둘 다 가리키며 고개를 끄덕이며 어떤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샤르마 아주머니가 말했던 차갑고 거만한 외국인들 같지 않았어요. 자기 일을 하면서 서로 도우려고 하는 평범한 사람들 같았어요. 제 차례가 되어서 면접을 볼 때 한국인 관리자와 인도인 관리자를 만났어요. 한국인 관리자가 힌디어를 조금 하고 있었는데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가끔 인도인 관리자한테 통역을 부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웠던 건 제 대답을 얼마나 주의 깊게 듣고 있었는지였어요. 남동생과 여동생을 돌보고 있다고 말했을 때 얼굴이 진지해지고 걱정스러워하고 있었어요. 프리야 약값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을 때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인도인 관리자는 아제이싱이라는 분이었어요. 친절한 눈을 하고 있었고 부드럽게 말하고 있었어요. 제 목표와 배우고 싶은 것에 대해 물어보고 있었어요. 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다고 해서 바보 취급하지 않았어요. 대신 열심히 일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의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면접이 끝나고 아제이 씨가 저와 함께 출구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공장 현장을 지나갈 때 깨끗한 작업대에서 전자부품을 조립하고 있는 직원들을 봤어요. 조명이 밝지만 눈부시지 않았어요. 공기가 깨끗하고 너무 덥지 않았어요. 배경에서 음악이 부드럽게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제가 일하고 있는 섬유 공장과는 전혀 달랐어요. 매일 12시간을 보내고 있는 덥고 시끄럽고 붐비는 곳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아제이 씨가 제 눈에서 놀라움을 받나 봐요. 걸음을 멈추고 저를 향해 돌아섰어요. 삼성은 직원들을 소중히 여긴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성장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를 원해서 교육을 제공한다고 했어요. 무료 숙소와 식사는 직원들을 묶어두려는 속임수가 아니라 가족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가는 버스에서 새로운 생각과 감정들이 머릿속에서 빙빙 돌고 있었어요. 한국 회사에 대해 믿고 있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샤르마 아주머니가 말했던 모든 것이 틀린 것 같았어요. 어쩌면 한국 사람들 중에도 정말 인도 직원들을 생각해주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외국 회사들 중에도 정말 도우려고 하는 곳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용만 하려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우리 마을에 버스가 도착할 때 해가 지고 있었어요. 익숙한 모습들과 냄새들이 저를 집으로 맞아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안에서 뭔가 바뀌어 있었어요. 오늘 다른 세상을 봤어요. 더 나을 수 있는 세상을 말이에요. 그날 밤 다시 프리아 침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열은 내렸지만 아직 약해 보였어요.
이마를 만지면서 마음속으로 약속을 했어요. 삼성에서 일자리를 준다면 받아들이겠다고요. 믿지 말라고 배워온 사람들을 믿을 만큼 용감해지겠다고요. 우리 가족이 받을 자격이 있는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 기회를 잡겠다고요. 가끔은 용기라는 게 두려움 대신 가능성을 믿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삼성에서 일자리를 주었어요. 아제이 씨가 전화로 소식을 전해줄 때 기뻐서 울 뻔했어요. 한 달에 1만 5천 루피. 회사 기숙사에서 무료 숙식. 회사 식당에서 하루 세끼. 응급 상황을 위한 의료보험까지. 다음 날 바로 섬유 공장을 그만뒀어요. 예전 상사가 좋아하지 않았지만 상관없었어요. 차르마 아주머니가 고개를 흔들며 한국 회사를 믿지 말라고 마지막으로 경고하고 있었어요. 웃으면서 걱정해줘서 고맙다고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제 선택이 확신에 차 있었어요. 2주 후에 삼성 기숙사에 있는 새 방으로 이사했어요. 작았지만 깨끗했어요. 제 침대와 책상, 옷장이 있었어요. 화장실은 다른 여자 3명과 같이 쓰고 있었는데 따뜻한 물이 나오고 타일도 깨끗했어요. 지금까지 살아본 곳 중에 제일 좋은 곳이었어요. 룸메이트는 케랄라에서 온 시타라는 여자애였어요. 삼성에서 8개월 동안 일하고 있었어요. 기숙사를 구경시켜 주고 규칙들을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밤 10시 이후에는 큰 소리로 음악을 틀면 안 되고요. 공용 공간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고요. 건물을 나갈 때와 들어올 때 출입구에 사인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삼성에서 처음 몇 주는 꿈 같았어요. 품질관리부서에서 일하면서 전자부품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있었어요. 정확하고 집중이 필요한 일이었지만 섬유 공장처럼 몸이 힘들지는 않았어요. 에어컨이 시원하게 해주고 있었어요. 조명이 밝지만 눈에 부담되지 않았어요. 아제이 씨가 제 팀장이었어요. 제가 제대로 배우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주고 있었어요. 제 질문에 참을성 있게 답해주고 있었고 모르는 게 있다고 해서 바보 취급하지 않았어요. 다른 팀원들도 친절하고 도움이 되었어요. 점심시간에는 밝은 식당에 앉아서 뜨겁고 신선한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밥, 달, 야채, 가끔은 닭고기나 생선도 나왔어요. 다 먹지 못할 만큼 많은 음식이었어요. 긴 하루 일하고 와서 제가 직접 요리하지 않아도 되는 음식이었어요. 밤에는 기숙사 방에서 라지와 프리아에게 전화했어요. 제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매주 돈을 보내주고 있었어요. 프리아는 이제 정기적으로 의사를 보고 있었어요. 라지는 새 교과서를 사고 크리켓팀에도 들어갔어요. 통화할 때 목소리가 더 행복하고 편안해 보였어요.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너무 완벽했어요. 그때 고빈드 싱을 만났어요. 고빈드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건장한 남자였어요.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죠. 삼성에서 6개월 동안 일하고 있었는데 회사에 대해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어요. 인도에 오기 전에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의 전자 공장에서 일했다고 했어요. 저녁 휴식 시간에 고빈드는 기숙사 공용 공간에서 직원들을 모으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 모임이 무해해 보였어요. 직원들의 권리와 공정한 대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일이나 생활 조건에 대해 불만이 있는지 물어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천천히 말투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고빈드가 우리 대부분이 눈치채지도 못했던 작은 문제들을 지적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인 관리자들이 인도인 관리자들보다 더 큰 사무실을 쓰고 있다고 했어요. 회사 식당에서 한국 음식은 일주일에 2번 나오는데 인도 지역 음식은 일주일에 1번만 나온다고 했어요. 한국인 관리자들이 회의 중에 가끔 서로 한국어로 이야기해서 어떤 직원들이 소외감을 느낀다고 했어요. 이런 건 작은 일들이었어요. 우리 일이나 월급에 실제로 영향을 주지 않는 일들이었어요. 하지만 고빈드는 이런 걸 큰 문제인 것처럼 만들고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보다 자기들이 낫다고 생각한다는 증거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더 많은 직원들이 고빈드의 저녁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왓츠앱에 그룹 채팅을 만들고 참여하려는 사람들을 추가하고 있었어요. 곧 40명이 되었고 60명이 되었고 80명이 되었어요. 그룹 채팅의 메시지들은 처음에는 순한 편이었어요. 사람들이 근무 스케줄이나 식당 음식에 대한 작은 불만들을 나누고 있었어요. 하지만 몇 주가 지나면서 메시지들이 더 화가 나고 비터해졌어요. 누군가 한국인 관리자의 차 사진을 올리고 직원들은 버스를 타는데 너무 비싼 차라고 불평하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한국인 직원들이 같은 일을 해도 인도인 직원들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어요. 또 다른 사람은 삼성이 인도인 직원들을 로봇으로 바꾸고 모든 이익을 한국으로 가져갈 계획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이런 메시지들을 읽고 있었지만 답하지는 않았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았거든요.
매일 함께 일하고 있는 한국인 관리자들은 채팅에서 묘사되는 차갑고 욕심 많은 사람들 같지 않았어요. 품질 관리 한국인 관리자 중 한 분인 박 씨는 항상 힌디어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해주고 있었어요. 첫 주에 제가 실수했을 때 참을성 있게 옆에 앉아서 올바른 방법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목소리를 높이거나 기분 나쁘게 하지 않았어요. 인사부의 김 씨는 한 번만 만났는데도 제 이름을 기억해주고 있었어요. 의료보험에 대해 질문이 있을 때 30분을 들여서 모든 걸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서류 작성도 도와주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저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어요. 존중과 친절로 저를 대해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저 혼자인 것 같았어요. 다른 직원들이 제가 한국인 관리자들에 대한 불평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이상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에 테이블에 앉으면 대화가 멈추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한국인 직원들과 너무 친해지고 있다고 속삭이고 있었어요. 고빈드도 제가 그룹에 참여하기를 꺼려한다는 걸 눈치챘어요. 외국인 상사들을 기쁘게 하려고 너무 열심인 직원들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어요. 제 이름을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모두 누구를 말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가장 힘든 건 가운데 끼어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고빈드의 화난 그룹에 참여하고 싶지도 않았고 동료들로부터 완전히 고립되고 싶지도 않았어요. 매일 혼자 점심을 먹는 건 외롭고 부끄러웠어요. 밤에 기숙사 침대에 누워서 혼란스럽고 좌절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왜 모든 게 이렇게 복잡해져야 할까요? 왜 좋은 일자리와 공정한 대우에 그냥 감사할 수 없을까요? 샤르마 아주머니의 경고가 생각났어요. 어쩌면 아주머니가 맞았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한국 회사에서 일하는 게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 지난번 통화에서 프리아의 건강한 미소가 생각났어요. 새 크리켓 용품에 대한 라지의 흥분도 생각났어요. 이번 주에 충분한 음식이 있을지 걱정하는 대신 집에 돈을 보내는 기분도 생각났어요. 삼성에 어떤 문제들이 있든 제가 떠나온 가난과 절망보다는 나았어요. 한국 사람과 인도 사람 사이에 어떤 문화적 차이가 있든 우리 가족의 행복보다 중요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고빈드의 영향력이 커지고 더 많은 직원들이 그의 불평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미래가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공장이 이제 덜 평화로워 보였어요. 회의 중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한국인과 인도인 직원들이 함께 이야기할 때 의심스러운 눈빛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뭔가 터지는 지점으로 향해 가고 있었어요. 천둥 번개가 치기 전 무거운 공기처럼 느낄 수 있었어요. 그 폭풍이 얼마나 위험할지 또는 옳고 그름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어떻게 시험할지는 전혀 몰랐어요. 11월 15일은 평범한 금요일이 될 예정이었어요. 삼성에서 일한 지 3개월이 되었어요. 고빈드의 불평 때문에 기숙사 분위기가 험악해졌지만 여전히 일은 좋았어요. 그날 저녁 휴대폰 부품 대량 주문을 끝내는 걸 도우려고 자원에서 늦게 남아 있었어요. 밤에는 공장이 훨씬 조용했어요. 대부분의 직원들이 저녁 먹으러 기숙사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추가 작업을 끝내려고 몇 명만 남아 있었어요. 가끔 늦게 일하는 게 좋았어요. 낮에 있던 모든 소음과 활동이 없어서 건물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작은 전자 부품 하나하나를 문제없는지 확인하는 데 더 집중할 수 있었어요. 한국인 야간 근무 관리자인 이 씨가 항상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며 추가 노력에 감사하다고 하고 있었어요.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제 목재 일을 끝냈어요. 몇 시간 동안 검사대에 구부리고 있어서 등이 아팠어요. 기숙사로 걸어가기 전에 화장실에 들르기로 했어요. 복도는 벽에 있는 작은 비상등만 빼고 어두웠어요. 반짝이는 바닥에서 제 발걸음 소리가 부드럽게 메아리치고 있었어요. 건물이 여름방학 중 학교처럼 비어있고 조용했어요. 품질관리 사무실 근처 회의실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상한 걸 봤어요. 문 아래에서 가느다란 빗줄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누군가 불을 켜고 안에 있었어요. 이상했어요. 회의실은 업무 시간 후에는 잠겨 있어야 했어요. 관리자들만 열 수 있는 열쇠를 갖고 있었어요. 왜 그렇게 늦은 밤에 누군가 거기 있을까요? 걸음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들어보았어요. 컴퓨터 키가 눌리는 부드러운 클릭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방 안에서 노트북을 치고 있었어요. 아마 아제이 씨나 다른 관리자 중 누군가가 중요한 보고서 작업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모르는 마감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안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자기가 거기 있다는 걸 모르기를 바라는 것처럼 매우 조용히 하고 있었어요. 문에 가까이 가서 문이 문틀에 완전히 닫히지 않은 작은 틈으로 들여다봤어요. 본 것 때문에 가슴이 아주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고빈드가 노트북을 열어놓고 회의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삼성 노트북이 아니었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검은색 노트북이었어요. 노트북 옆에는 작은 USB가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에서 삼성 문서들이 들어있는 폴더들을 볼 수 있었어요. 생산 매뉴얼, 공급업체 계약서, 품질 관리 데이터, 기술 도면, 중요한 회사 기밀이 들어있는 파일들이었어요. 고빈드가 이 파일들을 삼성 네트워크에서 자기 USB로 복사하고 있었어요. 하나씩 폴더를 선택해서 USB 장치로 드래그하고 있었어요. 얼굴이 집중되어 있고 진지했어요. 평소의 친근한 미소와는 아주 달랐어요. 숨을 쉴 수 없는 것 같았어요. 도망가고 싶었지만 발이 바닥에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문틈으로 계속 보면서 제가 보고 있는 것에 대해 틀렸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그때 고빈드 휴대폰이 울렸어요. 조용한 방에서 소리가 컸어요. 재빨리 받고 속삭이듯 말했는데 여전히 들을 수 있었어요. 힌디어나 영어로 말하고 있지 않았어요. 중국어 같은 소리였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말투가 사무적이고 확신에 차 있었어요. 누군가에게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있었어요. 기술 사양과 배송 일정을 언급하고 있었어요. 아침까지 데이터 수집을 완료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휴대폰을 꺼내서 카메라 앱을 열었어요. 보고 있는 것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증거 없이는 아무도 고빈드가 회사 기밀을 훔치고 있다는 걸 믿지 않을 거예요. 휴대폰을 문틈에 대고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어요. 카메라가 파일을 복사하고 있는 고빈드, 화면에 있는 삼성 문서들, 모든 걸 저장하고 있는 USB를 담고 있었어요. 거의 2분 동안 촬영했어요. 전화를 끝내고 USB를 주머니에 넣기 시작할 때까지 말이에요. 재빨리 문에서 떨어져서 복도 아래 화장실에 숨었어요. 가슴이 너무 크게 뛰어서 고빈드가 들을 것 같았어요. 변기에 앉아서 복도에서 나는 발걸음 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했어요. 몇 분 후에 회의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발걸음이 화장실을 지나 출구 쪽으로 사라졌어요. 확실히 갔다고 생각되자 화장실에서 나와서 빨리 기숙사로 걸어갔어요. 제 방에서 침대에 앉아서 촬영한 동영상을 봤어요. 고빈드가 명확히 보이면서 삼성의 중요한 파일들을 훔치고 있었어요. 그가 단순히 불평하는 직원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해 일하는 진짜 스파이라는 증거가 있었어요. 속이 메스꺼웠어요. 몇 주 동안 고빈드가 한국인 관리자들을 비판하고 불공정한 대우에 대해 불평하는 걸 듣고 있었어요. 어쩌면 어떤 면에서는 그가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른 직원들이 그의 시위에 참여할 때 그를 지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았어요. 고빈드는 삼성 직원들이 더 나은 대우를 받도록 도우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삼성의 기밀을 훔쳐서 경쟁사들에게 주려고 하고 있었어요. 우리 모두에게 일자리를 준 회사를 배신하고 있었어요. 삼성에 의존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저 같은 직원들을 배신하고 있었어요. 고빈드가 중요한 기술 정보를 훔치는데 성공하면 삼성이 다른 회사들에게 사업을 빼앗길 수도 있어요. 공장이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어요. 수천 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을 거예요. 제 일자리도, 제 수입도, 라지와 프리아를 돌볼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일했던 모든 한국인 관리자들이 생각났어요. 저에게 그렇게 친절하고 참을성 있게 대해준 아제이 씨, 항상 정중하게 인사해주던 박 씨, 보험 서류를 도와준 김 씨. 그들은 직원들을 신뢰하고 있었어요. 공정하게 대해주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배신받을 이유가 없었어요. 휴대폰을 다시 봤어요. 동영상은 고빈드 범죄의 명확한 증거였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구에게 말해야 할까요? 사람들이 저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고빈드가 제가 맞다는 걸 알면 어떻게 하죠? 무서웠지만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본 것을 신고해야 했어요. 우리 가족을 보호해주고 있는 회사를 보호해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용기를 내서 말해야 했어요. 고빈드의 분노와 그를 지지하는 다른 직원들의 의심을 감수해야 했어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안전하고 조용히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어야 했어요. 그날 밤 마침내 잠들 때 제 안에서 중요한 뭔가가 바뀌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더 이상 3개월 전에 삼성에 도착했던 무서워하는 소녀가 아니었어요. 위험할 때도 옳은 것을 보호하기 위해 싸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내일 저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증명할 거예요. 토요일 아침이 너무 천천히 오고 있었어요. 밤새 거의 잠을 못 잤어요. 본 것과 해야 할 일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눈을 감을 때마다 고빈드가 파일들을 USB에 복사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멀리 있는 누군가와 중국어로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7시까지 기다렸다가 아제이 씨를 찾으러 갔어요. 주말에도 항상 사무실에 일찍 와서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작은 사무실에서 차를 마시며 생산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는 걸 봤어요. 문을 두드렸을 때 놀란 표정으로 올려다봤어요. 주말에 직원이 찾아오는 건 드문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제 진지한 표정을 보고는 바로 서류를 내려놓고 앉으라고 했어요.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보여줬어요. 아제이 씨가 한마디도 하지 않고 2번 봤어요. 보고 있는 게 뭔지 깨달으면서 얼굴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동영상이 끝나자 제 휴대폰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존경과 걱정이 섞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이걸 신고한 게 옳은 일이었다고 했어요. 제 용기가 회사가 아주 중요한 기밀을 잃는 걸 막았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앞으로 며칠이 힘들 거라고 경고하기도 했어요. 조사와 질문들이 있을 거라고 했어요. 어떤 직원들은 고빈들을 신고한 것 때문에 저에게 화를 낼 수도 있다고 했어요. 1시간 안에 아제이 씨가 보안부서에 연락했어요. 정오쯤에는 서울 본사에서 한국인 보안 전문가들이 도착했어요. 컴퓨터 네트워크를 확인하고 복사되었을 수 있는 모든 파일들을 조사할 특별 장비를 가져왔어요. 조사가 아주 빨리 진행되었어요. 보안팀이 고빈드가 몇 주 동안 정보를 훔치고 있었다는 증거를 찾았어요. 새로운 휴대폰 디자인, 제조 과정, 공급업체 계약에 관한 파일들에 접근하고 있었어요. 이 정보를 중국의 전자회사에 보내고 있었어요. 고빈드가 혼자 일하지 않았다는 것도 발견했어요. 다른 직원 3명이 도와주고 있었어요. 둘은 그의 왓츠앱 불평그룹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는 시간 외에 고빈드가 잠긴 사무실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준 관리 직원이었어요. 월요일 아침 경찰관들이 공장에 왔어요. 식당에서 아침을 먹고 있을 때 고빈드와 그의 도우미들을 체포했어요. 방 건너편에서 고빈드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데려가는 걸 보고 있었어요. 얼굴이 충격받고 화난 것 같았어요. 잠깐 식당 건너편에서 그의 눈과 제 눈이 마주쳤어요. 제가 신고한 사람이라는 걸 아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옳은 일을 했으니까요. 식당에 있던 몇몇 직원들이 혼란스럽고 속상해 보였어요. 고빈드의 불공정한 대우에 대한 불평을 믿고 있었거든요. 그가 직원들의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제 실제로는 그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던 범죄자였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몇몇 직원들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째려보고 있었어요. 서로 속삭이며 제 쪽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들이 리더로 여기던 사람을 배신한 것 때문에 화가 난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직원들은 최근 몇 주간의 긴장과 부정적인 분위기가 마침내 끝난 것에 안도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며칠 동안 삼성 공장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한국인 관리자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하는 특별 회의를 열었어요. 직원들의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고 스파이 활동을 더 빨리 눈치채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했어요. 하지만 소통과 신뢰를 개선하기 위해 더 큰 변화들도 만들었어요. 인도 문화의 날이라는 주간 프로그램을 시작해서 식당에서 인도 여러 지역의 전통 음식을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더 많은 인도인 관리자들을 고용하고 중요한 책임을 맡겼어요. 모든 사람이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회의를 힌디어로 진행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고급 기술을 배우고 싶어하는 직원들을 위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첫 번째 학생 그룹에 선발되었어요. 인공지능, 로봇공학, 스마트 제조 시스템에 대해 배우게 될 거였어요. 교육은 힘들었지만 흥미로웠어요. 매일 현대 공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새로운 걸 배우고 있었어요. 조립 로봇을 제어하는 컴퓨터를 프로그래밍하는 법을 배웠어요. 제품 품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법을 배웠어요. 어떤 기술 회사에서든 가치 있게 여겨질 기술들을 배웠어요. 제 삶이 다른 면에서도 바뀌었어요. 회사에서 산업 스파이를 막은 것에 대해 특별 표창을 주었어요. 보너스 돈으로 라지와 프리아를 공장 근처 더 좋은 학교로 보낼 수 있었어요. 이제 전화로만 이야기하는 대신 매주 주말에 만날 수 있었어요. 정기적인 의료관리와 더 나은 영양 공급으로 프리아의 건강이 놀랍게 좋아졌어요. 라지는 학교 컴퓨터 동아리에 들어가서 프로그래밍에 재능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제 남매 둘 다 기술과 엔지니어링 분야의 직업을 꿈꾸기 시작했어요. 삼성의 다른 직원들이 저를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의심과 속삭임 대신 존경과 우정을 받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업무 문제에 대해 제 조언을 구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직원들이 공장 절차와 회사 정책에 대한 안내를 구하러 저를 찾아왔어요. 옳은 것을 위해 일어선 것이 저를 왕따로 만든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리더로 만들어주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제 마음과 정신 안에서 일어난 것이었어요.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의 피해자처럼 느끼지 않았어요. 더 이상 제 문제를 다른 사람들 탓으로 돌리거나 다른 사람들의 편견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제 자신의 관찰과 판단을 믿는 법을 배웠어요. 한국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걸 배웠어요. 우리 모두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돌보고 아이들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 싶어 하고 있었어요. 스파이 사건 6개월 후 삼성에서 고급 교육을 위해 한국 본사를 방문할 기회를 주었어요. 여행을 준비하면서 마을 게시판에서 노란 채용 공고를 본 그날부터 제 삶이 얼마나 변했는지 생각해봤어요. 선택의 여지도 희망도 없는 절망적인 젊은 여자로 이 여행을 시작했어요. 밝은 미래와 어떤 도전에도 맞설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진 숙련된 기술자로 끝내고 있었어요. 가끔은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일이 두려워하라고 배운 사람들을 믿는 것이에요. 가끔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일이 다른 모든 사람들이 믿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에요. 가끔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다른 모든 사람들이 침묵할 때 목소리를 내는 것이에요. 두려움보다 용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 모든 교훈을 배웠어요. 인기보다 진실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벽을 쌓는 대신 다리를 놓기로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